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균사입니다. 투수개수가 이방성인 집안의 유선망 작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의 투수개수가 연직 방향의 투수개수보다 약 10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음성토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더라. KX와 KZ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X방향과 Z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요 XT 값은 루트 KX분의 KZ 다음에 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축소시킨 어떤 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요 B 값은 루트 KZ분의 KX라는 이러한 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QX를 나타내는 부분, QX. 그래서 K 다시 곱하기 B분의 델타 H 곱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 값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K 다시는 KZ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침투 유량을 동일하다고 봤을 때요. 오늘은 문제 6번이죠. 쉴드 TBM의 챔버압 관리입니다. 쉴드 TBM의 챔버압 관리에 있어서 총 소요 지보압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압식하고 이수 가압식이 있더라. 토압식 쉴드 공법에 있어서 절제한 흙을 사용해서 막장에 지보압을 가해서 막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이제 토압식이 되겠고요. 토압식 쉴드에 있어서 흙 자체를 카운터 웨이트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막장 전방으로 지하수의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유입에 따라서 비교적 집안의 투수 개수가 작고 터널 굴진이 빠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수 가압 시각은 다르게 이제 정수압이 있다. 정수압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델타 P라는 어떤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투수 개수가 상대적으로 터널의 굴진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막장 전방에서 침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지부압에 대한 유효 응력에 대한 소요 지부압하고 침투 수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침투 해석으로부터밖에 고를 수가 없다. 침투 해석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토압식 쉴드의 경우에 총 소요 지부압이라는 부분, 시그마 T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해서 공사를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부압이 너무 크거나 또 작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부압이 과다하게 되면은 챔버 안에 흙이 점성을 가진 유체로 거동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부압이 작은 쪽으로 막장이 밀려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회전하는데도 큰 토크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고, 아칭 현상으로 인한 어떤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배출하기가 또 토출이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보압이 큰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으로 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 침민성과 침투압, 토질 18, 21번, 128번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먼저 보실게요. 침투압을 산정할 때 이 침투압은 감마 W와 델타 H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침투란 사질토층에 수두차가 발생해서 사질토층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게 되겠고요. 침투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중 토립자의 최적과 Q인과 Qout을 나타낼 때 Q인과 Qout은 같다라는 원리의 침투 해석이 있겠고요. 침투에 대한 부분에 토층 변화가 없고 시간과 거동 관계는 거동과 시간은 무관하고요. 라플라스 관계식에서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h 플러스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h는 0이다. 시간과 무관한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두차의 변화, 침투가 발생해도 수두차가 일정하다, 물 흐름과 무관하고 유효응력 변화도 일정한 그러한 특징이 있겠죠. 자, 침투력은요, 침투수가 지중 임의에 최적에 있는 흑입자에 가하는 마찰력을 말하게 되겠고요. 침투력 J는 I, W,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수흡의 침투거리, 침투 단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침투압은 지중 임의의 한 점에 가해지는 침투력을 말한다. 침투력의 발생 메커니즘이 있고요. 여기서 J는 I, W, V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침투 수력, 침투 방향에 따른 유효응력 변화, 하향 침투일 경우에 유효응력과 하향 침투한 만큼 유효응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상향 침투 방향에 있어서 시그마 다시에 대한 부분은 감마 서브 Z 마이너스 감마 W 델타 H로 나타내고, 상향 침투력만큼 유효응력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침투력에 대한 산정 방법은 계측 방법과 유선망 방법이 있는데, 계측 방법은 간극수학계로 측정하는 부분, 유선망은 CPUG 침투 해석 프로그램을 측정하고요. 침투력에 대한 활용은 널발뚝의 보일링을 판단하거나 준설 매립 집안의 침투 압력 효과, 구조물의 양압력, 베스터널 수체 해석 시 유효응력을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민선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댐체를 구성하고 있는 흙 속에 침투수가 작용하는 그러한 한계선, 즉 대기면과 접하고 있는 그러한 유선을 침윤선이라고 하겠고요. 침투수의 검토 사항 중에 허용 누수량하고 침투수에 의한 어떤 위험성, 파이핑에 대한 퀵샌드 현상이나 과잉 간극수압, 즉 침투압에 의해서 유효응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침윤선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대책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립 배수도랑이나 어떤 제체 종단면에 배수도랑을 설치하는 부분이나 중심 코어댐을 선정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8번입니다. 말뚝 기초에서 하중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 토질 184번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말뚝의 시간 효과, 이런 부분도 언급해 주시면 좋겠죠. 말뚝이 있다고 한다면 QU는 QP 플러스 QS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극한 지력은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QP에 대한 부분, 선단 지지력, 그 부분은 이제 QP하고 곱하기 AP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부분에 QS에 대한 부분은 마찰력, 마찰에 대한 부분하고 AS 주변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중 Q와 Z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선단 지지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면 마찰력 QS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가 QU로 나타낼 수가 있다. 선단 지지력이 가장 큰 부분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중이 점점 주면 마찰 역할이 더 커지는 그러한 하중 전이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PDA나 동제화 시험이나 정제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변형률계와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중전이 분석 방법에 있어서 탄성고체 방법이나 유한요소 해석법, 그리고 하중전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가지 시험 방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번 터널 설계에서 집안의 측압계수입니다. 측압계수. 터널 설계에서 측압계수 K0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시그마 V0분의 시그마 H0. 그래서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에 대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정지토합계수라고도 하고요. 안반역학에서는 초기 수평 응력계수 또는 측압계수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성론에 근거한 측압계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K0에 대한 부분은 1-μ분의 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수정하는 방법은 시험에 의한 응력
해석법도 있을 거고, 플랫잭 시험, AE법, 어코스틱 에미션법, 수압 파쇄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K0 값에 있어서 K0가 1보다 클 때하고 K0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K0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그림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깎기 비탈면의 표준 경사하고 소단 기준이죠. 깎기 비탈면의 표준 경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로 나타나져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소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깎기 비탈면의 높이가 10m 이상일 때 비탈면의 유지를 위한 어떤 점검하고 비수시설의 설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원칙적으로 소단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탈면 중간에 5에서 20m 높이마다 폭의 1에서 3m 정도 소단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앵커 집안에서 내적 안정 해석과 설계 앵커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앵커 긴장체 자체의 파단에 대한 부분 TAS로 나타내는 부분은 안전율에 대한 부분하고 TUS 즉 긴장제의 극한 인장력과 인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내적인 자체의 파단 기준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앵커체 정착부에서 그라우트하고 주면 지반 사이에 파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TA에 대한 그라우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FS하고 TUG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긴장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허용 인발 저항력이 있고요. 극한 인발 저항력 그리고 안전계수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진 설계에서 지반 운동이 있고요. 자의장 운동, 안반 노드 운동도 있을 거고요. 기반함 운동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지표면이 되겠고요. 안반 노드, 여기는 안반 노드에 대한 운동, 여기는 이제 기반함에 대한 운동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토사에 대한 지반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반 운동에 대한 정의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반 운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부지 정지 작업이 이제 완료된 후에 지표면에서 이러한 자유장 운동으로 이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지진 제도에 대한 부분하고 보통암 지반의 안반 노드 운동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지적인 그러한 토질 조건에 따라서 지표면의 자유장 운동은 이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계 지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쌓기 비탈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쌓기 비탈면의 표준 경사하고 소단 기준으로 먼저 깎기 비탈면의 표준 경사와 소단 기준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입도 분포가 좋은 양질의 모래와 나쁜 점토질 사질토나 이런 부분으로 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그러한 표준 경사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탈면의 이제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 설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소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비탈면 중간에 5에서 10m 높이에 2에서 3m 정도의 소단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안정한 해석 조건이 비탈면 높이가 이제 10m 초과하는 경우하고 표준 경사보다 비탈면의 경사가 급한 경우나 전단 강도가 낮고 그리고 함수 특성이 높은 그러한 곳에 안정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